과부는 왜 봉구에게 해구신을 주었나? 옛날 강원도 어느 마을의 한 노총각 봉구의 이야기이다. 봉구는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었고 물려받은 재산도 없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의지할 곳 없이 혼자 외로움과 가난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았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힘들게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외삼촌 집에 얹혀서 함께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외삼촌 집에서 살면서 허드렛 일을 돕고 밥을 얻어먹으면서 살다 보니 지금은 30이 훌쩍 넘은 노총각이 되었다. 어느 날이었다. 하루는 외삼촌이 어떤 손님을 데리고 왔다. 그 손님은 관상을 잘 보기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다. 마침 마당을 쓸고 있는 동구를 유심히 살펴보던 그 손님은 봉구에게 다가와 총각은 어쩌다가 이 집에서 살게 된 건가? 봉구가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그 말을 다 듣고는 외삼촌에게 가서 말했다. 저렇게 훌륭한 관상을 가진 사람을 사랑채에 두고 인생을 허비하게 하고 있습니까? 깨끗한 옷과 하루 쓸 노잣돈만 주고 내보내십시오. 이 말을 옆에서 들은 봉구는 외삼촌이 사람을 시켜서 나를 내쫓으려고 술을 쓰시는 건가? 내가 이젠 나이도 많이 먹고 해서 그런가? 하고 생각했다. 봉구는 섭섭한 마음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사실 그동안 같이 살았던 것도 외삼촌이 마음 써준 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결국 외삼촌이 주는 노잣돈 몇 푼을 들고 떠날 수밖에. 봉구는 이제 태어나 처음으로 오로지 혼자로 독립을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그렇게 외삼촌 집에서 나와 앞날을 걱정하며 반나절을 가니 샘이 하나 보였다. 그렇지 않아도 목이 마르던 참이었기에 물 한 모금으로 목을 축이려 했다. 그런데 샘으로 가까이 다가가다 보니 한쪽 구석에서 한 여인이 빨래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흠칫 놀랐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물을 떠먹으려 하는데 그 여인이 갑자기 봉구를 휙 돌아보더니 저기 혹시 성씨가 어떻게 되시오? 저는 현풍 곽씨인데요. 그건 왜 물어보십니까? 여인은 조금 놀라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하고 있던 빨래를 주섬주섬 주워 담았다. 저를 따라오시지요. 갑작스러운 여인의 말에 봉구는 당황스러웠지만 어차피 갈 곳도 없는 처지라 여인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아무 말 없이 따라가다 보니 고래등같이 커다란 기와집의 안까지 들어가 순식간에 그 집 사랑방에 혼자 앉아있게 되었다. 잠시 뒤 술과 함께 훌륭하게 차려진 저녁상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것을 잘 받아먹고 쉬고 있는데 하인이 찾아와 봉구를 안주인 방 앞에 데려다 주었다. 봉구는 자기도 모르게 왠지 모를 기대를 살짝 품고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아까 그 여인이 다소곳이 앉아 있었다. 그리로 앉으시지요. 여인은 곧 봉구를 불러들인 연유를 설명했다. 사실 저는 과부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저녁에 꿈을 꾸니 친정아버지께서 내일 몇 시경쯤에 지나가는 사람이 현풍곽 씨인데 그분이 저희 천상배필이라고 하셨습니다. 돈도 갈 곳도 함께할 사람도 없어 막막했던 봉구는 여인의 이 말을 듣고 너무나 기쁠 수밖에 없었다.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지만 봉구는 여인의 뜻을 흔쾌히 허락했고 두 사람은 화끈하게 그날부터 바로 같이 살기로 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이 함께 자는데 두 사람 다 호러미와 호라비로 너무 오래 혼자 살아서인지 합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었다. 여인은 봉구에게 전 남편이 복용하던 해구신 가루를 먹이고 다시 시도했는데도 잘 되지 않는 것이었다. 봉구는 당황했고 여인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다. 여인은 냉랭한 얼굴로 봉구에게 노잣돈을 후하게 주고 쫓아내버렸다. 봉구는 고개도 못 들고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 쫓겨난 봉구는 신세 한탄을 하면서 정처 없이 길을 가는데 어느덧 날이 저물고 있었다.
심적 고단함이 더했기 때문인지 몸이 더 피곤한 것 같았다. 그래서 평소보다 조금 일찍 주막집을 찾아 들어갔다. 이른 저녁을 먹고 쉬려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주막집으로 들어왔다. 어느 잘 나가는 양반댁 규수와 도령 그리고 그 수행원들로 보였다. 그런데 방이 모자라서 그 일행의 하인들을 모두 봉구가 있는 방으로 몰아넣는 것이었다. 그렇게 여럿이 한 방을 쓰고 있는데 이 하인들이 술을 먹고는 봉구에게 술주정을 하는 것이다. 봉구는 참다 못해 그 하인들에게 니들이 감히 현풍곽 시문 중에 양반을 욕보이는 것이냐? 라며 호통을 쳤다. 그러자 그 호통에 놀라 옆방에 있던 사람이 건너와서 자기 집 하인들의 잘못을 사죄했다. 그리고는 자기를 소개하더니 자기 집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저는 한양에서 온 윤정승의 둘째 아들입니다. 저희 일행 중에 과부 누이가 있는데 아버지는 누이를 수절하라고 하고 어머니는 어디 가서 제발 아무 사람에게나 부탁해서 짝을 맞춰주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폐물을 가지고 이렇게 마땅한 사람을 찾아다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 꿈에 조부께서 나타나셔서 오늘 현풍 곽씨 총각을 만나거든 그 사람에게 누이를 제가 시키라 하셨습니다. 아까 들으니 당신이 현풍 곽씨이기도 하고 또 호통을 치던 당신의 의기를 보니 매부감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봉구는 고민할 것도 없었다. 또 나에게 기회가 왔구나 싶었다. 봉구는 사내의 누이와 함께 살기로 하고 그날로 바로 화끈하게 합궁을 하게 되었다. 봉구는 내심 성기능이 걱정되었지만 이게 웬일인가 전날 샘에서 만난 과부가 먹인 해구신의 약효가 온몸으로 퍼져서인지 어제와 달리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었다. 봉구와 윤씨 과부는 일을 마친 후 누워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봉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외삼촌의 집에서 더부살이한 이야기며 쫓겨난 이야기를 하다가 마침내는 샘에서 만난 과부댁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다. 과부 사정은 과부가 아는지 봉구의 말을 들은 윤씨 과부는 느낌이 안 좋다면서 얼른 옷을 입고 빨리 그 집에 가보라고 재촉하는 것이었다. 이건 또 뭔 일인가 싶었지만 봉구는 시키는 대로 자기를 쫓아낸 과부의 집에 가보았더니 세상에나 과부는 명주 수건으로 대들보에 목을 매달고는 바둥거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봉구가 얼른 뛰어들어가서 과부를 구했다. 과부는 뜬금없이 꿈에 나타나 중매를 서준 친정아버지를 원망하며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이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과부는 봉구를 보고 크게 놀라더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다. 봉구가 자초지종을 말해주자 제가 그 부인께 목숨을 빚졌군요. 그 부인 일행을 저희 집으로 모셔주십시오. 일행이 집으로 들어오자 과부는 윤씨 과부에게 제안했다. 제가 큰 집이 되고 부인은 작은 집이 되어서 도련님을 모시고 같이 살면 어떠십니까? 윤씨 과부는 그 말을 듣더니 좋은 생각이라며 흐뭇해했다. 요즘 같으면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이야기이지만 아무래도 시절이 지금하고는 다른 때였으니 가능한 일이다. 두 여인은 환하게 웃으며 봉구에게 건너와서는 자기들이 방금 합의한 내용을 말해주었다. 그 말을 들은 봉구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저 같은 사람한테 너무나 고마운 제안이네요. 그런데 돌아가신 어머님이 유언으로 당부한 게 있습니다. 집안을 망하게 한 부친의 외도가 평생의 한이었다면서 절대로 한 명의 부인만 얻으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을 가볍게 여길 수는 없으니 이걸 어쩌죠? 그러나 샘에서 만난 과부가 준 해구신의 효과로 주막에서 만난 윤씨 과부와 동침이 잘 된 이유도 있기에 먼저 만난 과부의 은혜를 잊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두 명의 과부 이외의 여인은 평생 쳐다보지도 않을 것임을 고향 쪽을 바라보며 어머니께 맹세한 후 봉구는 두 여인을 받아들였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갈 곳도 재산도 주변에 의지할 사람도 없던 노총각 봉구는
어느새 엄청난 재산을 가진 두 여인과 연을 맺어 남은 생은 외롭지 않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고 한다. 참, 사람 팔자 알 수 없다는 말이 생각나는 이야기다. 봉구는 좋겠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재밌는 옛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